이놈아, 그게 강아지가 아니라 곰이여, 곰. 옛날 옛적 깊은 산자락 아래 외딴 오두막에 바보라 불리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이름은 돌쇠.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홀로 자란 이 청년은 글도 모르고 셈도 서툴러 마을 사람들에게 늘 놀림을 받았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산짐승들만은 이 바보 청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돌쇠다 산에서 주워온 시커먼 덩어리. 곰둥아, 곰둥아! 강아지인 줄 알고 품에 안아 키웠건만 그것은 다름 아닌 새끼 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 곰인 줄 알고도 내치지 않았으니 우리 곰둥이가 곰이면 어떻소? 나한텐 세상에 하나뿐인 가족인 것을.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 검둥이가 산만한 짐승으로 자라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그 곰을 내쫓았고 눈물의 이별 끝에 둘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2해, 목숨이 경각에 달린 돌쇠 앞에 나타난 것은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 여겼던 그 짐승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깊은 산자락 아래 외딴 오두막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구멍이 나 비가 오면 새고 벽은 찬바람을 막기엔 너무 얇았지요. 그러나 그 누추한 오두막에도 사람이 살았으니 바로 돌쇠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돌쇠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5살 되던 해 산에서 나무를 하다 절벽에서 굴러떨어졌고 어머니는 그 충격에 병을 얻어 이듬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였지요. 7살 난 어린 것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친척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아이를 거두어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애는 좀 모자라. 마을 사람들은 그리 수군거렸지요. 하긴 돌쇠는 그를 몰랐습니다. 샘도 서툴러 5 이상은 손가락을 꺾어야 겨우 헤아렸고 말도 어눌하여 제 생각을 또렷이 전하지 못하였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 돌쇠라 부르며 놀려댔습니다. 그러나 그 바보에게도 남다른 재주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짐승의 마음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산토끼가 덫에 걸려 발버둥치면 돌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아프겠구나. 내가 풀어줄게. 신기한 것은 돌쇠가 다가가면 날짐승이든 들짐승이든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나운 멧돼지조차 돌쇠 앞에선 고개를 숙였고 산비둘기는 그의 어깨에 내려앉아 목을 긁어달라는 듯 고개를 비볐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런 돌쇠가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여 더욱 멀리하였지요. 야, 저 바보 또 짐승이랑 얘기한다. 재수 없어, 피하자.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도망가도 돌쇠는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던져진 돌을 주워 길 옆으로 치워놓을 뿐이었지요. 누군가 걸려 넘어질까 걱정이 되어서였습니다. 이렇듯 돌쇠는 사람에게는 미움을 받았으나 짐승들에게만큼은 좋은 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해 봄이었습니다. 늦은 봄비가 며칠을 내리쏟더니 마침내 하늘이 개었지요. 돌쇠는 땔감을 구하러 산에 올랐습니다. 비에 젖은 산길은 미끄러웠고 안개가 자욱하여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산중턱을 지날 무렵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잉, 끼잉. 처음엔 새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너무도 애처로워 마치 갓난아이가 우는 것 같았지요. 돌쇠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풀을 헤치고 들어간 그곳에서 돌쇠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커다란 짐승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검은 털의 가슴께 흰 무늬가 있는 것이 곰이었지요. 그런데 그 곰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목에 올무가 감겨 있는 것으로 보아
사냥꾼의 덫에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어미 곰의 배 밑에서 그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끼잉, 끼잉. 돌쇠가 조심스럽게 어미 곰의 몸을 밀어내자 그 아래에서 시커먼 덩어리가 나타났습니다. 죽은 어미의 온기라도 느끼려는 듯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이 갓 태어난 새끼였지요. 돌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 새끼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할 만큼 어렸습니다. 검은 솜뭉치 같은 몸에 이마께 초승달 모양의 흰 털이 나 있었지요. 돌쇠는 그 흰 무늬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검둥아, 너 이마에 달을 달고 태어났구나. 돌쇠는 새끼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품에 안기 새끼의 몸이 얼마나 작고 가벼운지요. 강아지보다도 작아 보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돌쇠는 그것이 곰인 줄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야, 너 강아지지? 시커먼 게 꼭 검둥이 같네. 새끼는 대답 대신 돌쇠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차가운 세상에서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을 것입니다. 돌쇠는 죽은 어미 곰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홀로 남겨졌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차가운 방바닥에서 엄마를 부르며 울던 7살의 자신. 아무도 와주지 않았던 그 밤들. 가자, 검둥아. 돌쇠는 새끼를 품에 꼭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오두막에 돌아온 돌쇠는 분주해졌습니다. 새끼는 젖을 먹어야 할 터인데 젖을 줄 어미가 없었지요. 돌쇠는 쌀을 아껴두었다가 죽을 쑤어 그 물만 받아내었습니다. 미음이었습니다. 자, 먹어라.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손가락에 미음을 묻혀 새끼 입에 대주자 새끼는 코를 킁킁거리더니 이내 빨기 시작하였습니다. 제법 맛이 있는 모양이었지요. 돌쇠는 그 모습을 보며 해죽해죽 웃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많이 먹어야 튼튼해지지. 그날 밤 돌쇠는 자신의 유일한 이불을 새끼에게 덮어주었습니다. 헌 저고리를 뭉쳐 베개도 만들어 주었지요. 새끼는 처음엔 낯선 곳이 무서운 듯 끼잉끼잉 울었으나 돌쇠가 등을 토닥여주자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돌쇠는 밤새 새끼 곁을 지켰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검둥아. 아궁이의 불씨를 살려 방을 덮이고 새끼가 뒤척일 때마다 이불을 여며주었지요. 문득 돌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뒤 처음으로 돌봐줄 존재가 생긴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버려진 자가 버려진 자를 만난 것, 외로운 자가 외로운 자를 품에 안은 것이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새끼의 눈이 떠졌습니다. 작고 까만 눈동자가 세상을 처음 보는 것처럼 두리번거렸지요. 그러다 돌쇠를 발견하자 꼬리를 흔들듯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이 너무도 귀여워 웃음이 터졌습니다. 야, 검둥아. 너 꼬리도 없는 놈이 꼬리치는 신용은 왜 해? 새끼는 대답 대신 돌쇠의 손을 핥았습니다. 미음 냄새가 나는 모양이었지요. 한 달이 지나자 새끼는 부쩍 자랐습니다. 강아지만 하던 것이 이제는 중간 크기 개만해졌지요. 발톱도 제법 날카로워지고 이빨도 송곳처럼 뾰족해졌습니다. 마을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돌쇠를 본 안악이 기겁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돌쇠야, 내가 데리고 다니는 게 뭐냐? 검둥이요. 제 강아지예요. 안악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이고, 저 바보. 저게 어딜 봐서 강아지여. 곰이잖아, 곰.
돌쇠는 검둥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둥글 납작한 얼굴에 작은 귀, 짧은 꼬리. 그러고 보니 강아지와는 좀 달랐습니다. 하지만 돌쇠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곰이면 어떻소? 나한텐 가족인걸요. 돌쇠는 웃으며 검둥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검둥이는 그 손길이 좋은 듯 눈을 감고 코를 비비적거렸지요. 안악은 기가 막힌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저런 바보가 다 있나. 곰을 강아지처럼 키우다니. 그러나 안악의 말이 마을에 퍼지면서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돌쇠의 오두막 근처를 기웃거리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야, 곰 보러 가자. 바보 돌쇠네 진짜 곰 있대. 아이들은 멀찍이 숨어서 돌쇠와 검둥이를 구경하였습니다. 돌쇠가 검둥이와 뛰어놀고 검둥이가 돌쇠 무릎에 올라타 낮잠을 자는 모습을 보며 깔깔거렸지요. 신기하다. 곰이 저렇게 사람한테 붙어 있네. 바보라서 곰도 무서운 줄 모르나 봐. 비웃음 섞인 말이었지만 돌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검둥이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밤이면 돌쇠는 검둥이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검둥아, 나 이제 외롭지 않아. 검둥이는 대답 대신 코를 킁킁거리며 돌쇠의 턱 밑에 머리를 파묻었지요. 바보라 불리던 청년에게 드디어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산이 푸르고 물이 맑은 그 외딴 산골에서 사람과 곰의 기이한 인연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둥이 날이 갈수록 덩치가 심상치 않게 커져갔으니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지요. 그렇게 세 번의 봄이 지나는 동안 검둥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처음 주워왔을 때 강아지만 하던 것이 한 해가 지나자 송아지만 해졌고 두 해가 지나자 어른 사람보다 커졌으며 세 해가 지나자 서서 두 발로 일어서면 돌쇠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어깨는 떡 벌어지고 앞발은 돌쇠의 얼굴만 하였지요. 발톱은 나처럼 날카로웠고 이빨은 손가락 한 마디만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산에서도 보기 드문 거대한 곰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커다란 짐승 돌쇠 앞에서만은 여전히 강아지였습니다. 아침에 돌쇠가 눈을 뜨면 검둥이는 어김없이 그의 얼굴을 핥아 깨웠지요. 커다란 혓바닥이 볼을 쓸고 지나가면 돌쇠는 웃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야, 검둥아. 침 좀 그만 발라라. 검둥이는 대답 대신 코를 킁킁거리며 돌쇠의 배 위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돌쇠는 숨이 턱 막혔지요. 이놈아, 내가 얼마나 큰지 알기나 해? 몰랐습니다. 검둥이는 자신이 얼마나 큰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지요. 여전히 돌쇠 무릎에 올라타려 하였고 품에 안기려 하였으며 등 뒤에 숨으려 하였습니다. 물론 매번 돌쇠가 넘어지거나 깔리기 일쑤였지만요. 돌쇠와 검둥이의 하루는 언제나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산에 올라 나무를 캐고 땔감을 모았지요. 검둥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산삼이나 도라지가 묻힌 곳을 찾아내곤 하였습니다. 돌쇠가 캐내면 검둥이는 옆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검둥아, 여기도 있어. 검둥이가 코로 땅을 쿡쿡 찌르면 영락없이 그 아래에 무언가가 묻혀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럴 때마다 검둥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야, 너 참 귀신이다. 낮이면 함께 밭을 일구었습니다. 돌쇠가 괭이질을 하면 검둥이는 옆에서 큰 돌을 굴려 밭 가장자리로 치워주었지요.
때로는 앞발로 땅을 파헤쳐 돌쇠의 일을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세상에 곰이 바치를 돕는다니. 저러다 사람 해치면 어쩔 거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와도 돌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검둥이는 절대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저녁이면 함께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검둥이는 물속에 앞발을 휙 내질러 물고기를 건져 올리곤 하였지요. 그중 절반은 제가 먹고 절반은 돌쇠에게 물어다 주었습니다. 돌쇠는 그 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였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고 나면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오두막 앞마당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검둥아, 저 별 봐라. 참 많다. 검둥이는 대답 대신 돌쇠 옆에 몸을 밀착시켜 누웠습니다. 커다란 몸에서 체온이 전해져 와 추운 밤에도 돌쇠는 따뜻하였지요. 너 있으니까 좋다, 검둥아. 돌쇠가 검둥이 등에 기대어 잠이 들면 검둥이는 밤새 그 곁을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위험한 것이 다가올까 귀를 쫑긋 세운 채로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그 모습이 달리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다며 구경하던 이들도 검둥이가 커지자 점점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지요. 수군거림이 불안으로 바뀌고 불안은 공포로 자라났습니다. 아무리 바보 돌쇠가 키운다 해도 저건 곰이여. 곰이 사람을 안 해친다는 보장이 어딨어. 우리 애들이 물리기라도 하면 어쩔 거야. 어느 날 이장이 마을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자 이장이 엄숙한 얼굴로 입을 열었지요. 여러분도 다 알 것이오. 바보 돌쇠네 곰 말이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이 지팡이로 땅을 탁탁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놈이 처음 왔을 때는 강하지만 했소. 그때야 귀엽다 싶었지. 허나 지금은 어떻소? 서면 사람보다 크고 발톱은 낚았고 이빨은 송곳 같소. 맞아요, 이장님. 저 곰이 성질이라도 부리면 마을이 쑥대밭이 될 거예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지요. 그래서 말이오. 저 곰을 내쫓아야 하지 않겠소.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선뜻 나서지는 못하였지요. 그때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허나 이장님, 돌쇠가 순순히 보낼까요? 이장이 턱을 쓰다듬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돌쇠가 말을 안 들으면 돌쇠도 마을에서 내쫓는 수밖에. 곰과 사람 중에 뭐가 더 중헌지는 뻔한 거 아니오? 그 말에 몇몇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으나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장과 마을 장정 몇이 돌쇠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검둥이는 낯선 이들의 기척에 귀를 쫑긋 세우고 으르렁거렸지요. 장정들이 흠칫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것 봐라. 벌써 사람한테 이빨을 드러내잖아. 돌쇠가 황급히 검둥이를 달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검둥아, 괜찮아. 가만히 있어. 검둥이는 여전히 으르렁거렸으나 돌쇠의 손길이 닿자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돌쇠는 이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지요. 이장님, 무슨 일이시오? 이장은 검둥이를 경계하며 뒷걸음질 친 채 말하였습니다. 돌쇠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저 곰을 내보내야겠다. 돌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보내다니요. 산으로 돌려보내란 말이다. 저놈이 사람을 해치기 전에 말이야. 검둥이는 사람을 안 해쳐요. 절대로. 돌쇠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장이 눈을 부라렸지요. 지금 어른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냐? 그건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검둥이를 보내라는 말만은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였습니다. 이장님, 제발요. 검둥이는 제 가족이에요. 세상에 하나뿐인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장의 눈에 잠시 측은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내 얼굴을 굳혔지요. 내 사정은 알겠다. 허나 마을 사람들 안전이 먼저야. 곰을 내보내지 않으면 너도 이 마을에서 나가야 한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장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하였지요. 열흘 말미를 주마. 그 안에 결정해라. 장정들이 이장을 따라 떠나갔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검둥이를 바라보았지요. 검둥이는 무슨 일인지 모른다는 듯 돌쇠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검둥아.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검둥이를 보내야 할까? 보내면 검둥이가 산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아니, 어미 없이 자란 검둥이가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보내지 않으면 마을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검둥이와 함께 산속에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 하니까요. 돌쇠는 옆에서 잠든 검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커다란 몸이 평화롭게 오르내리고 있었지요. 꿈속에서 무언가를 먹는지 입을 오물오물 움직이기도 하였습니다. 검둥아. 돌쇠가 검둥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흰 털이 손끝에 느껴졌지요. 내가 곰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냥 커다란 강아지였으면 좋겠다. 검둥이가 자다 말고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검은 눈동자가 반짝거렸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라도 한 듯 돌쇠의 손을 핥았습니다. 돌쇠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검둥아, 나는 어떡하면 좋겠니? 검둥이가 커다란 앞발을 뻗어 돌쇠의 몸을 끌어당겼습니다. 마치 품에 안는 것처럼요. 따뜻한 털 속에 얼굴을 묻자 돌쇠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바보라 불리던 청년은 태어나 처음으로 무엇이 옳은 일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열흘의 시간은 너무도 빨리 흘러갔습니다. 돌쇠는 매일 검둥이와 함께 산에 오르고 밭을 일구고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아니, 평소보다 더 오래 함께하려 했었지요. 검둥아, 이리 와. 같이 자자. 검둥아, 오늘은 산 정상까지 가볼까? 검둥아, 내가 좋아하는 꿀 따다 줄게. 검둥이는 돌쇠가 왜 이러는지 알 리 없었습니다. 그저 주인이 평소보다 많이 놀아주니 좋다는 듯 꼴이 아닌 엉덩이를 실룩거릴 뿐이었지요. 그러나 밤이면 돌쇠는 혼자 울었습니다. 검둥이가 잠든 틈을 타 오두막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하늘이시여,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달만이 무심하게 빛날 뿐이었지요. 열째 날 밤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검둥이를 산으로 돌려보내기로요. 마을에서 쫓겨나는 것은 견딜 수 있으나 검둥이가 사람들에게 해를 입거나 해코지당하는 것은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검둥아. 돌쇠가 검둥이를 불렀습니다. 검둥이가 귀를 쫑긋 세우고 달려왔지요. 돌쇠는 검둥이의 큰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산에 가자.
멀리, 아주 멀리. 검둥이는 무슨 뜻인지 모른 채 꼴이 아닌 엉덩이를 실룩거렸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검둥이를 끌어안고 잠을 청하였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요. 결국 돌쇠는 가슴이 찢어지는 결심을 하였으니 그것은 검둥이를 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열흘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돌쇠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지요. 옆에서 자던 검둥이도 주인이 일어나자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커다란 하품을 하며 앞발로 얼굴을 문지르는 모습이 여느 때와 다름없었지요. 돌쇠는 그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검둥아. 검둥이가 귀를 쫑긋 세우고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하였지요. 오늘 산에 가자. 멀리, 아주 멀리. 검둥이는 산이라는 말에 신이 났는지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오두막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돌쇠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아침 해가 산등성이를 넘어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평소처럼 미음을 쏘어 검둥이와 나누어 먹었지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아침이었습니다. 많이 먹어, 검둥아. 오늘은 많이 걸어야 하니까. 검둥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미음 그릇을 핥았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려는 듯 열심히 핥은 모습에 돌쇠는 또 눈물이 차올랐지요. 두 식구는 산을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검둥이는 신이 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어다녔지요. 가끔 돌쇠를 돌아보며 빨리 오라는 듯 코를 실룩거렸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눈에 담으려는 듯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었지요. 산길은 험하였습니다. 익숙한 길을 지나 처음 가보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섰지요. 키 큰 소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바위 틈에서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냇물 소리가 졸졸 들려오고 새들이 지저귀었지요. 검둥아, 여기 좋지? 검둥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새로운 냄새에 호기심이 동하는 모양이었지요. 돌쇠는 그 모습을 보며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 두 식구는 깊은 산속 계곡가에 이르렀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너럭바위가 있고 열매 맺은 나무들이 빼곡한 곳이었지요. 곰이 살기에 나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검둥아, 이리 와. 검둥이가 다가와 돌쇠 앞에 앉았습니다. 돌쇠는 검둥이의 커다란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 안았지요. 이마에 초승달 무늬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검둥아.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랑 여기서 헤어져야겠다. 검둥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돌쇠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지요. 미안해, 검둥아. 내가 무능해서, 내가 바보라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검둥이가 그 눈물을 핥아주었지요. 짠맛이 나는데도 계속 핥았습니다. 너는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해. 산에서 태어난 놈이 산에서 사는 게 맞아. 돌쇠가 검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평생 쓰다듬을 것을 오늘 다 쓰다듬으려는 그 손길이 멈추지 않았지요. 물고기도 많고 열매도 많고 여기서 잘 살 수 있어. 검둥이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주인이 왜 우는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리 없었지요. 돌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뒤돌아서지 않으면 절대 떠나지 못할 것 같았지요.
돌쇠는 이를 악물고 뒤돌아섰습니다. 안녕, 검둥아. 그리고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발, 두 발.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지요. 뒤에서 검둥이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커다란 발이 땅을 밟는 소리. 돌쇠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빨리 걸었지요. 따라오지 마. 소리를 질렀으나 검둥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계속 따라왔지요. 돌쇠는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오지 마, 검둥아. 오지 말란 말이야. 검둥이도 뛰었습니다. 주인이 뛰니까 자신도 뛰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신나게 쫓아왔지요. 놀아주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돌쇠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뛸 수가 없었지요. 뒤돌아서니 검둥이가 코앞에 와 있었습니다. 꼴이 아닌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놀자는 듯 앞발을 들었지요. 돌쇠는 땅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제발 가란 말이야. 검둥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주인이 왜 또 우는지 모르겠다는 눈이었지요. 돌쇠를 위로하려는 듯 다가와 얼굴을 핥으려 하였습니다. 그 순간 돌쇠가 손에 잡히는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돌멩이가 검둥이 앞에 떨어졌습니다. 검둥이가 흠칫 멈추었지요. 처음 보는 주인의 행동에 당황한 눈빛이었습니다. 가란 말이야. 돌쇠가 또 돌멩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일부러 검둥이를 맞히지 않으려 옆으로 던졌지요. 그러나 던지는 신용은 사나웠습니다. 검둥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크고 검은 눈의 상처와 혼란이 담겼지요. 왜 주인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눈이었습니다. 다신 오지 마. 돌쇠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렀지요. 손에 든 돌멩이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검둥이가 몇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러다 멈추어 서서 돌쇠를 바라보았지요. 떠나야 할지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던진 돌멩이가 검둥이 바로 앞에 떨어졌습니다. 검둥이가 몸을 돌렸지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러다 뒤를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돌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검은 눈동자에 담긴 슬픔과 배신감. 돌쇠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뒤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검둥이를 위해서는 이게 최선이라 믿었으니까요. 검둥이가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빨라지더니 숲속으로 사라져갔지요. 커다란 검은 등이 나무 사이로 보이다 말다 하더니 마침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검둥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지요. 목이 쉴 때까지, 눈물이 마를 때까지. 산이 울고 골짜기가 울고 하늘이 울었습니다. 그 뒤로 2해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예전보다 더 말이 없어졌지요. 마을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웃음도 잃었습니다. 바치를 하다가도 나무를 하다가도 문득 산을 올려다보곤 하였지요. 혹시나 검둥이가 돌아오지 않을까. 혹시나 저 산 어딘가에서 검둥이가 자신을 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헛된 바람을 품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가 불쌍하다며 혀를 찼지요. 바보가 곰한테 정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마을 사람들 안전이 먼저지 뭐. 산에서 잘 살고 있겠지. 원래 산짐승이니까.
돌쇠는 그런 말을 들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힘도 없었지요. 그해 가을,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산적대가 인근 마을을 습격하였다는 것이었지요. 곡식을 빼앗고 가축을 끌고 가고 저항하는 자는 칼로 베었다는 끔찍한 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지요. 우리 마을에도 올까? 창고에 곡식 숨겨야겠어. 젊은 사람들은 야경을 서야 해. 돌쇠도 야경에 동원되었습니다. 밤새 마을 어귀를 지키며 도적이 오지 않기를 빌었지요. 그러나 도적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두 번도. 사람들이 안심하기 시작할 무렵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홀로 산 아래 길목을 지키고 있었지요. 다른 야경꾼들은 마을 안쪽을 맡았고 돌쇠는 가장 외진 곳을 맡았습니다. 바보에게는 쉬운 일을 맡겨도 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지요. 사방이 고요하였습니다. 가을 풀벌레 소리만 들리던 그때 갑자기 수풀이 바스락거렸지요. 돌쇠가 몸을 굳혔습니다. 누구냐? 대답 대신 검은 그림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손에 칼을 든 자들이었지요. 야, 바보 하나 걸렸네. 앞장선 자가 낄낄거렸습니다.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흉악한 자였지요. 소리 지르면 죽는다. 알아들어? 돌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곡식 창고가 어딨어? 순순히 말하면 살려준다. 그건. 돌쇠가 더듬거리자 산적 두목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말 안 해. 그럼 여기서 죽어. 그 순간 돌쇠는 모든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어차피 지킬 것도 없는 목숨. 그저 검둥이가 보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지요. 검둥아, 너는 잘 살고 있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튀어나왔지요. 검은 덩어리가 산적 두목을 덮쳤습니다. 으악! 비명소리와 함께 두목이 나뒹굴었습니다. 다른 산적들이 소리를 질렀지요. 뭐야 저건? 곰이다. 곰 달빛 아래 드러난 것은 거대한 곰이었습니다. 서면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앞발은 사람 얼굴만 한.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그 모습에 산적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지요. 도망쳐 빨리, 두목. 두목은 어떻게 내버려둬. 살아야지. 산적들이 사라지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눈을 떴지요. 그리고 그 곰을 보았습니다. 이마에 초승달 모양의 흰 털 무늬. 검둥아, 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돌쇠를 바라보았지요. 낯익은 눈이었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 검둥아, 돌쇠가 소리쳤습니다. 검둥이가 다가왔지요. 커다란 머리를 돌쇠의 가슴에 부비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듯이, 한 번도 잊은 적 없다는 듯이. 돌쇠가 검둥이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보고 싶었어. 매일매일 내가 보고 싶었어. 눈물이 쏟아졌지요. 검둥이는 돌쇠의 눈물을 핥아 주었습니다. 2년 전 그날처럼. 그때 돌쇠는 검둥이의 몸에서 뜨거운 것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검둥아, 이게 뭐야? 손을 들어보니 시뻘건 피가 묻어 있었지요. 산적 두목의 칼에 베인 모양이었습니다. 검둥이의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검둥아, 돌쇠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검둥이는 힘이 빠지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그러면서도 돌쇠를 올려다보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괜찮다고. 내가 무사하면 괜찮다고. 그런 눈이었습니다. 검둥이의 숨이 점점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커다란 머리를 무릎에 올리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검둥이의 숨이 점점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검둥아, 눈 떠. 제발 눈 떠봐. 돌쇠가 검둥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애원하였습니다. 검둥이의 검은 눈이 천천히 떠졌지요. 그 눈에 비친 것은 울고 있는 돌쇠의 얼굴이었습니다. 검둥아, 왜 온 거야? 오지 말라고 했잖아. 돌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검둥이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 돌쇠의 눈물을 핥았지요. 예전처럼 슬플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바보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돌쇠가 검둥이의 머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한 털 사이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러나 그 소리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가지마. 제발 가지마. 검둥아. 검둥이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앞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등을 토닥였지요. 마치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 달래는 것처럼. 돌쇠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미안해. 널 버려서 미안해.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검둥이의 눈이 천천히 감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입가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어려 있었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돌쇠를 바라보며 마지막 숨을 내쉬며 검둥아, 검둥아. 돌쇠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둥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돌쇠는 검둥이를 안은 채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동이 트고 해가 떠올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였지요. 돌쇠야. 마을 사람들이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밤새 산적들과 싸운 끝에 마을을 지켜낸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돌쇠와 검둥이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에. 이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죽은 검둥이와 그 곁에서 울고 있는 돌쇠를 내려다보았지요. 이 곰이 우리 마을을 지켜준 거야.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검둥이가 절 살려줬어요. 산적들한테서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이장이 무릎을 꿇고 검둥이의 몸을 살펴보았지요. 옆구리에 깊은 칼자국, 피로 범벅이 된 털. 우리가 쫓아낸 곰이 돌아와서 마을을 구한 거로구나. 이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뒤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눈물을 훔치기 시작하였지요. 돌쇠야,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어. 이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곰을 쫓아내지 않았어도 됐는데. 우리가 무서워서 그랬다. 미안하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검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검둥이를 묻어주었습니다. 돌쇠가 처음 검둥이를 발견하였던 바로 그 산자락, 어미 곰이 죽어있던 그 자리였지요. 어미와 새끼가 같은 곳에서 영원히 잠들게 된 것입니다. 무덤 위에는 커다란 돌을 올려놓았습니다. 돌쇠가 검둥이의 이름을 새겼지요. 검둥이, 내 가족, 내 친구, 여기 잠들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돌쇠만 남았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도 돌쇠는 무덤 곁을 떠나지 못하였지요.
검둥아, 나왔어. 돌쇠가 무덤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고마워. 날 살려줘서 고마워. 그런데 왜 내가 죽어야 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솔숲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지요.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함께 늙자고 했는데 나만 살아남았어. 돌쇠가 무덤에 돌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이 손끝에 닿았지요. 편히 쉬어, 검둥아.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나자. 그날 밤, 돌쇠는 무덤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검둥이를 만났지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작고 까만 새끼였습니다. 끼잉끼잉 울며 돌쇠에게 안겼지요. 검둥아. 돌쇠가 손을 뻗어 새끼를 안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끼가 호련히 사라지더니 그 자리에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마에는 초승달 모양의 빛이 나고 있었지요. 누구세요? 돌쇠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빙그레 웃었지요.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자로다. 산신령이었습니다. 검둥이는 내가 내게 보낸 선물이었느니라. 버림받아 외로운 내 마음을 달래주고자 보냈지.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데려가셨어요? 산신령이 돌쇠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데려간 게 아니라 돌아온 것이니라. 검둥이는 제 할 일을 다 하였다. 내 곁에 있어주고 내 목숨을 지켜주었지. 이제 편히 쉴 자격을 얻은 것이야. 하지만 저는 검둥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돌쇠가 울며 물었습니다. 산신령이 고개를 저었지요. 검둥이는 떠났으나 내 곁에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것이니라. 눈을 뜨거라, 돌쇠야. 돌쇠가 눈을 떴습니다. 새벽녘이었지요.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속, 검둥이의 무덤 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잉, 끼잉. 돌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귀에 익은 소리였지요. 오래전 어미곰 밑에서 울던 새끼의 소리. 뭐야? 돌쇠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개 사이로 작은 그림자 셋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마리의 새끼 곰이었습니다. 강하지만 한 크기의 까만 털, 그리고 이마에는 하나같이 초승달 모양의 흰 무늬가 있었지요. 검둥이? 돌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새끼들이 끼잉끼잉 울며 돌쇠에게 다가왔지요. 그리고 그의 발치에 모여들었습니다. 돌쇠가 무릎을 꿇고 새끼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셋 다 검둥이를 꼭 빼닮았지요. 이마에 흰 무늬, 둥글 납작한 얼굴, 까만 눈동자까지. 설마. 돌쇠가 떨리는 손으로 가장 앞에 있는 새끼를 집어들었습니다. 새끼가 코를 킁킁거리며 돌쇠의 손을 핥았지요. 너희가 검둥이 새끼들이야? 새끼들이 대답 대신 끼잉끼잉 울었습니다. 검둥이가 어미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검둥아, 내가 이 아이들을 내게 맡긴 거지. 돌쇠가 검둥이의 무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무덤 위에 황금빛으로 내려앉고 있었지요. 알았어. 내가 키울게. 내 대신 내가 이 아이들을 돌볼게. 돌쇠가 새끼들을 하나씩 품에 안았습니다. 3마리 모두 그의 품에 쏙 들어왔지요. 따뜻한 털이 가슴에 닿자 돌쇠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고마워, 검둥아. 나를 다시 혼자 두지 않아줘서.
새끼들이 돌쇠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검둥이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습니다. 산 아래 오두막에는 이제 혼자가 아닌 넷이 살았지요. 돌쇠와 세 마리 곰, 이름하여 달이, 별이, 해라 하였습니다. 검둥이가 그랬던 것처럼 세 마리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곰을 쫓아내자 하지 않았지요. 저 곰들은 마을의 은인이야. 어미가 우리를 구해줬잖아. 이장이 앞장서서 말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덕분에 돌쇠와 곰들은 마을 곁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곰들은 밭일도 돕고 산짐승도 쫓고 도적도 물리쳤지요. 마을 사람들은 곰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고 아이들은 곰들과 뛰어놀았습니다. 바보 돌쇠라 불리던 청년은 어느새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바보가 아니야. 짐승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지. 저 곰들 좀 봐. 돌쇠 말이라면 뭐든 듣잖아. 마을 사람들이 말하였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돌쇠가 세 마리 곰과 함께 검둥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찾아오는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었지요. 검둥아, 나왔어. 돌쇠가 무덤 앞에 꿀과 과일을 놓았습니다. 세 마리 곰도 무덤 앞에 나란히 앉았지요. 달이랑 별이랑 해가 많이 컸어. 너 닮아서 말도 잘 듣고 착하고 그리고 밥도 엄청 많이 먹어. 돌쇠가 웃었습니다. 나도 잘 지내고 있어. 이제 안 외로워. 내가 남겨준 이 아이들 덕분에. 바람이 솔숲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디선가 검둥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돌쇠가 산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검둥아, 잘 지내고 있지? 거기서도 꿀 많이 먹고 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알고 있었지요. 검둥이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세 마리 곰이 돌쇠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리가 코를 킁킁거리며 돌쇠의 손을 핥았지요. 별이가 엉덩이를 실룩거렸고 해는 돌쇠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돌쇠가 세 마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집에 가자. 돌쇠와 세 마리 곰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꽃잎이 흩날리고 산새가 노래하였지요. 버림받았던 청년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검둥이가 남겨준 선물, 세 마리 곰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바보라 불리던 청년과 곰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알고 사랑은 죽음도 넘는다는 것을.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베푼 정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들은 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지요. 그래,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로구나.